나는 금융치료보다는 나의 억울함에 대한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복수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보내신다거나 그 상간남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회사 인사팀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보내는 건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싸우고 정확하게 끝내는 반팔 변호사 장영근입니다. 내 편에겐 다정하게, 상대편에게는 무섭게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오늘 상담 주제 뭘까요? 네, 대표님,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30대 남성분이 상담 오셨어요. 아내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상사랑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도 되지만 그 전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간단하게 그냥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고 그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재판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딱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는 저희가 위자료 소송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재판을 했을 때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분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위자료 많이 받고 싶다. 즉 금융치료 많이 시키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부정행위 내용이 기록된 판결문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상간남 회사와 가족들에게 뿌리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 나는 위자료 많이 받고 싶지만 내 주변에 알려지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살짝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변호사다 보니까 자꾸 소송을 생각을 하시는데 해결 방법을 소송으로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 외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소송 외에서 협의를 할 때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위자료 금액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정리되는 시간도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측에서도 그 정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원하는 금액이나 시간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누설 금지 조항을 조건으로 해서 위자료를 비싸게 지급하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에 맞서서 우리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 금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설 금지 조항과 연락 금지 조항 같이 넣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1회당 500만 원, 1회당 1,000만 원 또는 5천만 원 위약금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상간남이나 상간녀 측에서 잃을 것이 많은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좀 더 쉽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담 주신 그런 경우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 불륜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의뢰인들이 가끔 보면 나는 금융치료보다는 나의 억울함에 대한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복수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일단 소송을 시작을 하고 부정행위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판결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그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그 판결문으로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보내신다거나 그 상간남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대표님, 그럼 혹시 저희 의뢰인이 형사적으로 처벌되시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 따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회사 인사팀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보내는 건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늘 상담 주신 분처럼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데 내가 돈까지 주면서 이혼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받는 위자료는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기간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이기 때문에 이게 귀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부분하고 양육권, 양육비, 친권 부분하고 재산 분할은 서로 좀 다른 영역이에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조금씩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 위자료 부분,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불성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실 때에도 오히려 재산 분할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셔야 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밀한 가족 이야기, 친구에게도 말 못할 서운함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혼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시원하게 이어가시죠. 변호사 장영근이었습니다.